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사업에 관한 얘기입니다. 발리에선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자카르타나 아니면은 이제 태국의 어디나 이런 데처럼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있는 추세고, 지금은 또 이제 팬데믹도 끝났고 해서 사업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동업에 관한 얘기입니다. 동업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고, 조금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제 그런 일반론은 오늘은 얘기는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동업이라는 게 이 같이 하는 사람들 간의 의견 충돌이 있거나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사실 좋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 모두들 다 아실 거고, 30대 초반 이전에 이제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회 경험이 좀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신 얘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뒤로 하고, 잠깐 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도 2010년 이전에 동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2010년 이전에 정리를 했었고, 저는 정리를 잘한 편이었고, 뭔가 이렇게 크게 다툼이 있거나 하지도 않았고, 그 이후에도 잘 지내왔었는데,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좋은 일로 정리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뭔가 자본이 좀 많이 들어가거나, 그리고 서로의 역할이 다른 경우, 사실은 서로 보완해 주는 관계인데,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매출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고 보면 누가 더 많이 기여했느냐를 가지고 분명히 이슈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쿨하게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 특히 좋았을 때, 너무 잘 될 때도 문제고 너무 안 될 때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각자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길 바라고요. 너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는 마시라. 이제 발리에 한해서 혹은 동남아는 어느 정도는 비슷한 범주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혹은 발리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발리에서의 동업은 우선적으로 저는 하지 마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가 모든 나라들을 볼 때 미국, 일본, 한국,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나 혹은 좀 더 못 사는 나라들을 볼 때 이게 1인당 이제 개인 소득을 보잖아요. 그럼 소득 수준이 여기는 한국의 한 7분의 1, 8분의 1 수준이에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냉정하게 생각해서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사실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많이 버시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똑같은 일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자영업의 개념에서 보자면 음식점을 한다던가 미용실을 한다던가 혹은 나의 기술을 살려서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똑같이 한국에서 했을 때보다 똑같이 잘 된다고 계산을 하든 똑같이 평균을 친다고 계산을 하든 여기서 더 잘 되는 건 글쎄요,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극히 예외인 경우만 그럴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발리에서 한다고 하거나 동남아에서 뭔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걸로 내가 버는 소득 혹은 매출이 내가 그걸 한국에서 했을 때보다 높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매출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지 않은데 동업자가 있다면 이걸 나눠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 소득이 그만큼 많이 줄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과연 이거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동업이 아니더라도 저는 한국인 직원이 없습니다. 한국인 직원을 안 써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못 쓰는 걸 수도 있어요. 왜? 저희 직원 중에 급여가 제일 높은 직원도 한 달에 100만 원에 미치지 않습니다. 80만 원에도 미치지 않아요. 그러면 직원 한 명이 급여가 80만 원이 좀 안 되는데 제가 여기서 한국인 스텝을 고용을 해서 한국에 최저임금을 주고 거기다가 비자나 이런 걸 해준다고 쳐도 제가 볼 때 여기서 인도네시아 사람 3명을 고용하는 거랑 거의 동일한 돈이 나갑니다. 그것도 굉장히 괜찮은 직원 3명을 고용하는 수준의 돈이 나가야 돼요. 제가 이걸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 친구로 인해서 매출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기대가 있지 않은 이상은 한국인 스텝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그럼 어떤 경우, 어떤 업종이라고 할게요. 어떤 업종은 한국인 직원을 고용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인보다 아주 살짝 높은 수준의 급여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자나 이런 걸 안 해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거를 한국 수준으로 맞춰주거나 여기서 정말 큰 기업체, 리조트, 호텔들이 주는 정도로 맞춰주고 나면 오너가 가져갈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을 고용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한 6, 7년 동안 제가 컨설팅 하면서 뵌 분들 중에서 저하고 같이 하고 싶다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닫혀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픈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A라는 분이라고 한다면 A라는 분이 저랑 동업을 했을 때 그분이 가져갈 건 있는데 저는 그분한테 가져갈 게 없어요. 예를 들면 그분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전문 지식. 근데 한국에서 건축의 전문 지식이 여기에 100% 쓸모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또 있을까요? 뭐 이런 걸 저런 걸 생각을 하면 개인적으로 저는 받아갈 게 별로 없어요. 동업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야. 서로 윈윈이 돼야 되는데 같이 번다고? 그래서 나눠 갖는다. 그러면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이득 보는 게 있고 저 사람을 해서 내가 이득 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왜냐? 우리는 애초에 처음부터 뭐 의기투합해서 동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처럼 지금 사업이 비즈니스가 굴러가고 있는 입장에서 누군가 와서 뭐 우리 동업합시다 혹은 내가 투자할게요 라고 한다면 저도 거기서 뭔가 얻어가는 게 많이 충분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나가는 걸 제외하고도.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한테 실제로 제가 거꾸로 여쭤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나는 당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 라고 얘기한 분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보통 얘기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8억이니까 8억 혹은 5억 혹은 3억 5억 8억 수준에서 자본금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볼륨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시작하는 사업에 한국인 오너 2명이 같이 해서 뭔가를 한 다음에 소득을, 수익을, 매출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업종 혹은 그럴 만한 비즈니스가 있느냐라고 하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외국의 이 약간 소득이 떨어지는 개도국 수준에 가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거의 혼자 합니다. 왜? 직원을 쓰면 내가 가져갈 몫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현지화가 되신 분들은 현지 직원 쓰면 됩니다. 굳이 한국인 직원을 쓸 이유가 없어요. 한국인 직원을 쓸 이유가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업에 도움이 될 때밖에 없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한 명의 직원한테 주는 급여의 3배를 그 직원이 벌어야 회사 입장에서 3배를 벌어야 된다고 했어요. 직원 한 명의 효율이 혹은 성과가. 지금은 IT 업계 이런 데는 3배가 아니라 5배, 8배, 10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영업 직원 하나 구했다. 그럼 그 영업 직원이 2억에서 3억 이상의 순이익을 가져오지 않으면 저는 그 직원을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3억 언더의 소액으로 3억 원도의 소액으로 뭔가를 창업해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한국처럼 매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지분 비율대로 나눠 가진다고 하면 가져가는 게 굉장히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을 내가 투자했는데 이만큼밖에 못 갖고 오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여기는 발리니까요. 실제로 지금 한국이 33,000달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1인당 GDP가. 그럼 서울은 얼마쯤 될까요? 제 생각에는 5만 달러가 훨씬 넘었을 거예요. 6만 달러? 뭐 이 정도 될 것 같고 자카르타가 지금 2만 불이거든요. 발리가 4,000불 이 정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여기서 당연히 내가 낼 수 있는 퍼포먼스도 그만큼 적을 것이고 내가 그만한 능력자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안 받쳐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능력을 발휘해서 나 혼자 성공하는 것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내가 동업자하고 나눠서 벌어서도 내가 충분하다고 느낄 가능성은 제가 볼 때 현저히 떨어진다. 굉장히 적다. 사실은 어떤 감정적인 문제, 동업자하고의 마찰 이런 거보다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가
투자하는 돈, 내가 투자하는 시간, 나의 노력, 나의 어떤 전체적인 역량에 비해서 동업을 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오는 소득이 너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한국에서 동업하는 것보다 여기서의 동업이 조금 더 힘든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동업하는 것보다 발리나 개도국에서 동업하는 게 한 단계 더 어려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내가 누군가랑 같이 해서 발리에서 뭘 하나 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비즈니스가 아주 크거나 혹은 매출액 자체가 기본적으로 아예 볼륨이 굉장히 큰 비즈니스가 아니면 매출 대비 순이익이 굉장히 큰 비즈니스가 아니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발리에서의 사업을 생각하거나 준비하시는데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